네, 지난주에 제약주들은 롤러코스터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다국적 제약 기업이죠. 테바가 국내 제약사 중에 한 곳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급등락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테바사는 세계 최고의 복제약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국내 제약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투데이 시간에서는 제약주에 불고 있는 M&A 열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김진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약주들의 최근에 M&A 열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죠. 네, 최근 제약업계 인수합병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제네릭 업체인 알보젠이 근화제약을 인수한 데 이어 이스라엘의 테바도 국내 제약사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제약업계 M&A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리베이트 규제와 약가 인하 손실 등 중소형 영업환경 악화 속에서 내년에는 중소형 업체들의 M&A와 구조 조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약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는 제약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세계 최대 제네릭 기업인 이스라엘의 테바가 조만간 한국 기업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그는 테바의 연 매출 1,000억에서 2,000억 원 규모의 국내 제네릭사 여러 곳과 인수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최근 경영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놔 특정 업체와 타결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테바가 도대체 뭐길래 시장에서 이렇게 좀 큰 흐름이 나타났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규모가 좀 큰 회사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테바의 한국 시장 진출은 이미 2010년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제약 시장에서 제네릭의 시장성이 부각되는 만큼 한국 기업을 인수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테바는 이스라엘의 페타티크바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2010년 기준 매출액이 161억 달러로 세계 12위 업체입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DSM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2010년 전문약 기준으로는 1위, 판매량 기준으로는 7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1,000억에서 2,000억 원 규모의 중견 제네릭사 중 자체 연구 개발 및 판매 역량이 있고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막판 협상 조건이 남아있어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서류만 들었죠. 어떤 업체를 인수하는지 거기에 대한 일단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엇갈린 반응이 나왔거든요. 특히 중소형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컸죠. 네, 테바발 인수합병설에 중소제약주들의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테바가 국내 제약사 중 한 곳을 인수하려는 소식에 중소제약주들이 최근 연일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일 국제약품, 유유제약, 유나이트제약, 명문제약 등이 사실 묵은 힘을 밝히자 동반 하락했습니다. 마치 벌떼들이 옮겨다니듯 투자자들이 몰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장 마감 후 명문제약이 M&A설은 사실 묵은이라고 답변한 가운데 2일 개장하자마자 유나이트제약, 국제약품, 유유제약 등이 모두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트제약이 유력하다는 설이 돌며 나머지 종목들이 상한가가 풀리며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뒤바뀐 것은 유나이트제약이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에 사실 묵은이라고 답변하면서부터입니다. 수급이 몰리며 유유제약과 국제약품의 주가가 다시 급등했고 유나이트제약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유유제약과 국제약품도 M&A 관련 조회 공시에서 사실 묵은이라고 답변하자 세 종목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유유제약은 하한가로 추락했고 국제약품은 4.41%, 유나이트제약은 3.05%, 명문제약은 9.41%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업체들이 모두 부인하자 수급은 영진약품, 한동약품, 신품제약으로 몰렸습니다. 매수세가 몰리며 영진약품과 한동약품은 이날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신풍제약도 9.6% 오른 5,31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아까 좀 재미있게 표현을 또 해주셨어요. 벌떼듯이 옮겨 다니듯이 좀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M&A 소식에 이렇게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 리베이트 규제 등으로 실적이 부진하고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세계 유명 제약사들이 인수하면 펀더멘털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학습 효과입니다.
근화제약이 미국 알보젠이 인수한 이후 주가가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근화제약은 알보젠이 지난달 19일 지분 50.5%를 매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힌 이후 상한가를 8번 올렸습니다. 이를 비롯해 주가가 15,300원에서 2일 현재 42,900원으로 무려 200%나 폭등했습니다. 근화제약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이 기대 심리로 중소형 제약사가 매기가 이동했습니다. 또 제약주들은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주목을 받는데요. 최근 대형주들이 실적 우려로 주도주 없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틈새 종목으로 제약주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약주 가운데서 시장이 좀 주춤할 때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 근화제약의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요. M&A가 만약에 성사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굉장히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쪽 이슈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및 개량 신약 개발 역량과 의약품 시장 확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M&A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제네릭 의약품 2012년 상반기 개발 동향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제네릭 의약품 품목 허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특허 만료가 예정된 블록버스터 약품이 170여 개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주들은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복지와 의료보험에 대한 확대 정책을 계속해 나갈 전망인데요. 제한된 예산 내에서 보편적인 의료보험을 적용시키려면 바이오시밀러, 복제의약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와 근거 없는 루머로 M&A설이 나도는 것만으로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약주 가운데서도 실적 개선 가능성 종목이나 신약 개발 능력이 뛰어난 종목으로 투자 범위를 압축할 것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진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국내 시장에 좀 속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진출 바람이 거세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제약 외에도 원료 사업이나 해외 품목 도입 등을 통해서 신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또다시 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제약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들 좀 출연해서 제약주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